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핫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2분기 어닝콜 이후에 주가가 12%나 급락을 보여주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로보택시 공개일은 10월 10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모든 것은 FSD에 달린 것 같아요. 오늘 테슬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테슬라 2분기에 어닝콜이 있었어요.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금일 주가 12.33%나 하락을 했습니다. 216불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2년 반 동안 이어져 온 이 하락 추세선에 일단은 지지를 좀 받는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 워낙 급등과 급락이 심한 주식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운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은 그래도 200불대를 지켜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테슬라의 급락의 이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그간 너무 급하게 올라왔어요. 쉬어갈 타임이 좀 필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쉬어갈 이유를 일단 이번 어닝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좀 찾은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시장 분위기가 매그니퍼센트 7 주식이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계속해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나스닥도 쉬어가려는 듯한 모습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나스닥 대형주들이 쉬어갈 타이밍에서 테슬라는 너무 급하게 올라왔고 쉬어갈 이유를 찾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쉬어갈 이유 그 첫 번째, 4분기 연속 미스를 기록한 EPS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2분기를 보시면 매출액은 이 파란색 막대인데 예상치를 초과하는 매출액이 나왔어요. 매출액 역시 역대 최고 분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 여기 EPS 이 회색 막대를 보시면 예상치 못한 EPS가 나왔죠. 예상치가 0.61불이었는데 0.52불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 회색 막대가 최근 4분기 동안 한 번도 EPS 예상치를 비트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닝 미스를 기록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간 로보택시라든지 거기에 더불어서 2분기 인도량도 좀 괜찮게 나왔고 ESS 메가팩 실적이 거의 2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적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렇게 4개 분기 연속 EPS가 미스를 기록하자 실망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주식을 던진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다만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EPS가 나쁜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괜찮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슬라도 이렇게 서두에 밝히고 있지만 이번에 구조조정 비용 0.6빌리언이 추가가 되었어요. 테슬라의 글로벌 인원 감축이 있었죠. 약 한 14,000명이 넘는 인원을 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퇴직금이라든지 보상금을 줬을 건데 이게 우리 돈 무려 8천억 원에 달했나 봐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8천억 원에 달하는 0.6빌리언의 구조조정 비용이 이번 영업 비용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용만 없었더라면 아마 0.7불대 EPS를 기록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0.7불대가 되면 시장의 예상치였던 0.61불을 초과하는 그런 호실적이 나왔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 테슬라가 공개한 이 재무제표에도 여기 Restructuring and Other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최근 4개 분기 동안 없다가 여기 새로 생겼죠. 622밀리언. 즉 우리 돈 8천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고비용이 되겠습니다. AJ님도 얘기를 하시기를, 자, 이 비용이 없었더라면 EPS가 58%나 더 높았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캐리브리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0.6빌리언에 달하는 구조조정 비용이 없었더라면 테슬라 EPS는 0.66불까지 올라갔을 것이다. 역시나 구조조정 비용이 없었으면 시장 컨센서스를 비트한 EPS가 발표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다만 캐리 블랙은 또 하나의 이유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토 그로스 마진율이 되겠는데 탄소 배출권 이 크레딧 수익을 제외한 자동차 판매 그로스 마진율이요. 월가 예상은 16.2%였는데 14.6%로 2분기 결과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테슬라는 자동차 기반의 업체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마진율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월가와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쉬어갈 이유를 찾고 있었는데 역시나 그 두 번째 이유로 자동차 그로스 마진율을 꼽고 있어요.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제시한 자동차 그로스 마진율의 이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저점을 찾으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대멕시코 관세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인지
일론 머스크가 기가 멕시코를 연말까지 홀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11월 달 대선 이후에나 아마 정확한 스탠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로는 이번에 ESS 메가팩 실적이 상당히 크게 나왔는데요. 생산은 증가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플럭추에이션 그 등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향후 EPS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테슬라가 급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다른 원인으로는 다른 이 빅테크 주식들이 오늘 급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스닥이 무려 3.6%는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엔비디아가 6.8%나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같은 대형주들도 뭐 3%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구글은 무려 5%나 빠졌어요. 자, 이렇게 매그니퍼센트 7 주식들이 힘을 못 쓰니까 테슬라도 오늘 더 하락이 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한 6에서 7%대 하락을 보일 수도 있었겠는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흘러내리면서 10%대 하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가 EPS를 비트를 했던 미스를 했던 결론은 엿장수 마음입니다. 이 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녹색 선은 시장의 EPS 전망이 되겠고요. 이 주황색 선이 중요합니다. 주황색 선이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테슬라가 EPS를 얼마나 기록을 했나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2분기 실적을 보시면 이번에 테슬라의 EPS는 0.52불이 나오면서 0.61불 EPS 전망치에 16% 정도 마이너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적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러면서 주가가 오늘 12%나 넘게 빠지긴 했어요. 자, 하지만 1분기는 어떻습니까? 1분기도 EPS가 시장 예상 대비 12% 정도 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2%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나 시장의 평가 엿장수 마음이라는 거예요. 메이저 세력들 큰 손들의 평가에 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실적이 좋다고 해서 꼭 그날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이때도 보시면 2021년 4분기였죠. EPS가 시장 예상치를 8%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주가는 10%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시장도 좋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그렇게 오늘 주가 하락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주가가 그간 급하게 오른 가운데 쉬어갈 이유를 찾고 있었는데 이번 어닝콜에서 그러한 쉬어갈 이유를 많이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이 자동차 그로스 마진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동차가 아직 테슬라의 메인이긴 합니다. 자동차 실적이 테슬라의 거의 80%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 마진율은 떨어졌지만 전체 마진율은 좋아요. 여기 보시면 토탈 그로스 마진율을 보시면은 이번 2분기에 18%가 나왔습니다. 최근 4개 분기 중에 가장 좋아요. 1분기까지 17.4%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가장 강력한 원인은 역시나 ESS 메가팩 실적의 상승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9.4GWh가 나오면서 평소 분기보다 2배가 넘는 ESS 메가팩 실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ESS 메가팩의 그로스 마진율이 24.6%나 됩니다. 자동차의 그로스 마진율이 14.6%인데 반해 굉장히 높은 마진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24.6%. ESS 메가팩의 실적은 우리 돈 이제 4조 원이 넘는 수준이고 25%의 마진율이 나오니까 ESS 메가팩으로만 1조 원이 넘는 이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매출액도 급상승하고 있는데 마진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마진율이 올랐고 일론 머스크는 ESS 메가팩 사업에 등락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수요가 생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진율이 잘 나오는 것이겠죠. 이번 이 순이익 EPS는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지만 ESS 메가팩 실적의 상승에 따라서 1분기 EPS가 바닥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이렇게 지금 반등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었다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적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실적에서 긍정적인 점은 첫 번째는 매출은 분기 최대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5.5%인 고금리인 상황에서도 자동차 기업으로서 매출액을 상승시킬 수 있었다라는 점은 고무적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EPS가 이렇게 전분기 대비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1분기가 바닥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 메가팩의 고실적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트럭이 올해 말까지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밝혔어요. 흑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이버 트럭은 2분기에 11,000대가 팔린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2분기 때 사이버 트럭과 모델 SX의 전체 판매량은 21,500대였는데 그중에 11,000대가 사이버 트럭이었으니까 이제 사이버 트럭 단일 모델의 판매가 모델 SX를 지금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아마 연말이 되면 분기당 25,000대까지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 현재 사이버 트럭의 생산 캐파는 12만 5천 대 정도인데 연말에 4분기에 2만 5천 대 정도가 판매가 되면 약 20%의 그런 가동률까지도 올라오는 것이 되겠네요. 어쨌든 2만 5천 대 정도가 나오면은 이제 사이버 트럭 역시 감가상각을 끝내고 수익성이 흑자로 변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 오토그로스 마진율도 연말이 되면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빠르면 9월 달, 늦어도 한 11월 달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로스 마진율도 반등을 이제 시작할 수도 있겠죠. 이 그로스 마진율의 하락을 보면 기가 막히게도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괴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2022년 초반에 급속도로 시작이 되었죠. 금리 인상이 시작되자 이렇게 자동차 그로스 마진율이 떨어지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역시나 중요한 거는 로보택시, FSD 이런 AI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번 2분기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 공개일을 10월 10일 연기를 확정을 시켰어요. 캐리 블랙에 따르면 이번 테슬라 주가가 10% 정도 하락을 오늘 보여주었는데, 자, 이럴 때 테슬라의 투자자들이라면 테슬라 주식을 사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는 이 more affordable car 25,000불에서 30,000불짜리 차량이 내년 상반기에 딜리버리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순조롭게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테슬라의 차량 판매량이 다시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일단 올해까지는 차량 판매량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마도 연내 unsupervised FSD,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 자율주행 FSD가 되겠죠.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은 FSD가 되겠습니다. 이게 빠르면 로보택시가 공개되는 10월 10일 아니면은 연말 이내에 공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FSD를 라이선스하는 카메이커가 하나 정도 나올 것이라고 게리 블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이 뉴스는 강력한 테슬라 주가의 상승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겠죠. 어닝콜상에서 일론 머스크 발언 중에 가장 주목해볼 발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테슬라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질문은 소음일 뿐입니다. 잡음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율주행을 달성할 것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자신감과 신념을 내비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로보택시 출시는요, FSD의 완성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최근 FSD 버전 12.5를 발표를 했는데 운전자들의 이 개입 빈도 추세를 봤을 때는요, 올해 말에나 늦어도 내년까지는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출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 내년까지도 로보택시를 출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I would be shocked. 정말 충격받을 것이다. 정말 큰일 날 것이다. 라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한 FSD 12.5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12.5 또는 12.6 버전이요, 북미 이외에 유럽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 규제기관에 승인 신청을 하고 올해 안에 출시를 할 수 있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버전 12.5에 대해서 강력한 자신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뭐 주가가 12% 넘게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10월 10일에 로보택시가 공개가 될 예정에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내년이 되겠어요. 내년에 테슬라가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앞서 설명드렸듯이 내년이 되면 로보택시가 완성이 되고 FSD도 완성이 됩니다. 빠르면 뭐 올해 말에도 뭐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보수적으로 봐더라도 내년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저가형 모델 25,000불에서 30,000불짜리 모델이 내년 상반기에 출시하면서 생산도 스타트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이버 트럭 흑자 전환은 연말이 되면 기대가 되고요. 유럽 또는 중국의 FSD가 출시가 연내에 가능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옵티머스
내년 말까지 수천 대가 테슬라 공장에 투입이 된다라고 하고 2026년이 되면 상업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드스터 역시 내년부터 생산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가슴이 웅장해지는 코멘트들의 연속이에요. 정말 내년에는 테슬라 공장에서 이러한 광경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로 만든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가 이미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실제 이제 카메라로 찍힐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년 테슬라 주가 정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몇몇 테슬라의 긍정적인 기관들은 이번 어닝콜을 보고 우리처럼 가슴이 좀 웅장해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테슬라의 FSD와 로보택시 완성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믿는 자들은요. 계속해서 주가가 약할 때마다 테슬라 주식을 모으고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바이두 역시 로보택시 사업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전을 보면 이 FSD 기술의 발전을 보면 테슬라가 역시나 본 기술에 있어서 군계 일학으로 앞서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테슬라 AI 엔지니어인 토니 듀안님이 계신데 이분은 뭐 X에다가 그렇게 많은 포스팅을 올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포스팅을 올렸는데 이 FSD 12.5를 만드는 데 있어서 AI 팀 전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부터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원칙이 있죠. 일론 머스크의 사고의 원칙입니다. 모든 관념과 통념을 깨트리고 아예 기본부터 1단계부터 시작하는 게 이런 첫 번째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원칙에 따라서 단순화되고 재작업 되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12.5는 12.4나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12.5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릴리즈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AI팀의 수장인 애숍 역시 12.5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AI팀에 감사를 표하고 있고 팀의 에너지가 대단하다라고 하고 매일 아침 출근이 너무 기대된다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테슬라 AI팀의 FSD 개발팀은요 정말 일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자 더티 테슬라 같은 테슬라 FSD 전문 유튜버들은요 이 FSD 12.5에서 가장 안전하고 최고의 FSD 버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다가 이 FSD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전달되어야 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네요. 홀마스 카달로그님 역시 FSD 12.5는 컨슈머 그레이드 프로덕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For the first time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사상 첫 번째로 정말 이제 강력한 상업화가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It's good enough for an average person to use now.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FSD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버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홀마스 카달로님이 12.4 버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전달했지만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써주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일이 기대가 되고요. 연내 FSD 라이센스 소식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2분기 실적 발표 때 제시한 차트 중에 이런 차트가 있는데요. 현재 중국을 제외한 다른 글로벌 국가들의 배터리 EV 침투율이 좀 정체를 보이고 있어요. 약 한 4.5%대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중국은 어마무시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지속해서 상승을 보여주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거의 12%대까지 다다른 배터리 EV 침투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배터리 EV 판매는 그래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실적 발표의 명과 암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저는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면이 많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힘든 시기가 찾아오고 있지만 아트라운 TV와 함께 잘 버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